서초동 법무부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사무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했을 때 여기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옆에 제가 판결문, 최근에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 아니고 화해 공고로 이제 끝난 건데, 이 사건은 대부업체에서 상속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 상속인이 협의 분할을 통해서 자기의 상속분을 받지 않고 그 아버님이 사망하신 때 남겼던 부동산을 전부 다 어머니한테 이전한 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원상복귀하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녹화가 끝나면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분의 2, 11분의 2에 대한 지분을 원래 채무자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지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지분을 채무자인 상속인 앞으로 넘긴 다음에 그 지분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아파트를 남기셨고, 분가 남기셨고, 어머니의 상속 지분이 11분의 3, 11분의 2, 11분의 2.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 지분을 전부 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채무자이면 이 지분을 말소하라. 이 어머니 앞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말소하고 그거를 다시 상속인 앞으로 넘겨라.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가 어머니 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의뢰하셨고 저희가 이제 답변서를 냈고 그리고 나서 채권자 쪽에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취하할 테니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해달라. 저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그렇게 화해 공고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이 그렇게 화해 공고를 했고 그 화해 공고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협의 분할입니다. 이게. 협의 분할을 넘기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거 사회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스스로 취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 채권자 쪽에서 대부업체에서 스스로 이 소송을 취하했냐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행위는 협의 분할했다고 무조건 사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회의를 하면 이제 협의 분할을 하면 다 사회행위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행위는 이게 이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 원칙적으로 이것과 여기서 수익자가 있습니다. 볼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이 부분이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 감소해서 이 채무자를 해야 할 의사가 이쪽과 이쪽이 모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상속인인 채무자가 내가 상속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내 재산 압류한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 재산을 이제 감소시킨다. 상속분을 양도해서 어머니한테 양도해서 자기 몫을 어머니한테 들여가지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어머니가 이 채무자인 아들,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분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이 채무자인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이제 충족이 돼야만이 비로소 사회행위가 된다. 물론 이 이외에도 그 행위가 있음으로써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협의분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지만 그 협의분할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양도, 상속분의 양도, 이 사실이 과연 채권자를 이익을 침해할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그 어머니가 채무자인 상속인 있죠. 채무자인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상속분을 양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기는 양수 받았습니다. 상속분이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간 거는 맞지만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머니의 이게 침해 의사가 없었다. 이 부분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증명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냐면 사실관계가 전부 틀립니다. 사실관계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서 이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스스로 포기를 이끌어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이렇게 화면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밑에 있는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 취소한다, 그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원고 쪽에서 법원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저희가 이제 이 화해보고를 끝났냐면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주장을 그렇게 했고 피고도 그렇게 원고도 대부업체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는 물론 이제 조정이 될 겁니다. 이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협의분할은 이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정지분 아까처럼 11분의 1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생전에 많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정지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채무자인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행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사행위는 맞지만 취소될 지분은 없다. 결국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 피고, 그러니까 그 채무자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사해 의사가 없다,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뭐 이번 사건처럼 뭐그 원고 쪽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다든가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기각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만약을 생각한다면 사해 행위는 맞지만 가령 사해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을 보면 법정 상속분이 아니고 뭐 아예 없거나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 피상속인 사망하시면 채무자인 상속인은 그 상속 포기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 분할을 통해서 그 자기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한테 양도하고 자기가 상속을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그 어머니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주하던 집을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자녀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자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상복구시켜라, 자녀 앞으로 넘겨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사실상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제가 얼마 전부터 드리는 얘기지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사실관계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댓글 몇 자 갖고는 뭐 제가 제대로 된 상담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면 그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그걸 우선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